여기에 이제 셔터막이 있고 여기 필름 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감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특히 이 셔터음이 찰칵. 네. 자, 이제는 거의 올라와서 적정 노출에서 약간 부족한 동그라미에서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만약에 이 어두운 부분에 노출이 너무 맞춰졌으면 여기 환한 부분은 다 하얗게 날아갔을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수스랜드입니다. 카메라를 한 대 들고 나왔어요. 잘 아시는 카메라일 거예요. 니콘 FM2. 저희 아버지가 실제 사용하던 카메라예요. 먼저 이 카메라는 다 아시다시피 필름 카메라입니다. 안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하죠. 특징을 얘기하면 기계식 수동 카메라. 포커스도 수동으로 잡고 노출도 수동으로, 그러니까 노출계를 보면서 참고 삼아서 자기가 직접 노출도 수동으로 맞추고 ISO도 당연히 수동으로 지정하고 하는 수동 카메라고요. 배터리도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노출 정보만 참고 자료로 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출 정보가 없다고 해도 작동하고 찍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카메라 특히 이 셔터음이 찰칵. 네, 좋죠. 디지털화되고 전자식화된 카메라들이 취약점이 어떤 전자적인 고장 아니면 배터리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에 필름만 있으면, 근데 필름 구하기가 더 어려운데 필름만 있으면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낭만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앞에 렌즈가 있고요. 당연히 수동 렌즈입니다. 초점을 잡는 링 부분이 있고요. 조리개를 조율하는 링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바디 부분에 이 해제 버튼을 누르고 렌즈를 돌리면 이렇게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해체도 됩니다. 필름을 다시 되감는 역할을 하는 이 되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ISO를 지정해주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부터 125, 500 이렇게 초 단위로 25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당시에 4000분의 1초면 필름 카메라 중에선 거의 하이엔드 2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만 지원하는 카메라들도 흔했어요. 그래서 4000분의 1초면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폰 최고급 버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필름의 감도, 지금이야 디지털 카메라니까 감도를 자유자재로 했지만 예전에 필름은 필름 자체가 이미 고정된 감도가 있어요. 감도가 보통 많이 쓰는 게 한 200, 여기 200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이 다이얼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돌리면 300, 200, 150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여기 이제 100짜리, 우리 화질이 아무래도 ISO 값이 낮을수록 아마 화질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ISO 값이 높을수록 노출은 용이하지만 노이즈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원리로 돌아가죠. 지금 제가 200 값으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왜냐면 지금 이 필름을 보시면 200이라고 ISO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장이고. 그러니까 이 필름에 맞는 ISO 값을 지정해놔야 밝기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는 셔터. 다음에 이거는 와인더. 필름을 원래 있던 위치에서 필름을 얘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감길 거예요. 요런 안쪽에서 이렇게 감아주는 역할을 하고, 한번 감으면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래서 꼭 찍어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단자가 있고요. 이건 이제 동전으로 돌려서 열면 엽니다. 삼각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확장 어떠한 기기들을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것까지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버튼은 요게 안전 락 해제 버튼이에요. 이 필름을 우리가 다시 되감을 때 여기 팽팽하게 필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야지, 필름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중으로 찍힐 수도 있잖아요. 역진하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데, 필름을 회수해서 이제 빼낼 때는 되감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역진 방지를 눌러서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돌려줍니다. 지금은 빈통이라 무조건 돌아가지만 여기 이제 필름이 있을 때는 꽉 조여 있겠죠? 그래서 역진 방지가 되어 있으면 되감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눌러가지고 다시 되감기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분에 요거는 이제 우리 타이머 셀카 찍거나 할 때 일정 부분 지나간 다음에 시간 가는 거 보이죠? 네, 시간 가는 거 느껴지죠? 찰칵 찍힙니다. 타이머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요건 이제 심도 미리 보기 버튼. 잠깐만, 심도가 보이나? 뭐 아웃포커싱이나 아니면 이 초점 관련해서 심도 표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지잖아요. 조리개 밝기가 그래도 1.4 정도 나와가지고 꽤 밝은 조리개죠. 그리고 심도 표현도 일명 아웃포커싱도 엄청나게 잘 될 거예요. 찍은 사진을 잠깐 먼저 보여주면, 제가 그동안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은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그냥 이거는 뭐 인물 없이 길거리를 참고 삼아 찍은 거라 그냥 길거리를 찍은 건데, 원하는 노출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이날 약간 흐린 날인데 전혀 문제되지 않고, 뭐 초점이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선가닥 복잡하게 나와 있는 그리고 하늘 약간 밝고 이렇게 검은 줄 어두운 부분까지 다 같이 있어도 표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야간에 저조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저조도에서 각종 기술로 거의 진짜 초저녁처럼 밝게도 찍을 수 있는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그냥 거의 필름에 노출을 맞춰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노출이 어느 정도 여기 간판, 이 카페 간판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져서 나머지는 굉장히 더 어둡게 좀 나올 거예요. 뭐 만약에 이 어두운 부분에 노출이 너무 맞춰졌으면 여기 환한 부분은 다 하얗게 날아갔을 수도 있고, F값을 몇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당연히 야간이니까 많이 어두울 거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해가지고 많은 노출을 받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포커싱도 더불어 적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앞에 자전거 부분은 흐릿하게 아웃포커싱이 되고, 뒷부분에 초점이 맞아서 이렇게 나온 거죠. 뭐 나름 작가는 아니지만 의도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참고 삼아 찍는 것들이고, 나름 또 진짜 찍고 싶어서 찍은 것들, 잘 나온 것들은 이렇게 앨범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한 30장 찍으면 한 3장 정도밖에 못 건져요. 많이 건져야.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뭉탱이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만한 것들만, 이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만 찍은 앨범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미로. 이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인화까지 간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이서 초점거리를 좀 짧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찍히는지 궁금해가지고 최대한 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같이 누워서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색감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색이 좀 빠진 듯한, 뭐 보정을 하거나 전혀 그런 사진은 아니에요. 약간 그때 조명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이 빠진 듯한,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색감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됐어요. 이건 의도한 건지 제가 의도 안 한 건지 너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극하는 장면에 이게 대기하거나 관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가운데 아이가 이제 주인공이죠. 굉장히 어떤 것에 약간은 실망을 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리고 이 주인공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웃포커싱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앞에 부분 또 뒤에 다른 관객분들이 다 흐리게 배경 처리가 된 거예요. 뭐 이건 나름 당시에 의도하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실망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오히려 이뻐가지고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뭐 프로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미나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찍은 다음에 보는 게 굉장히 이게 설레고 재미있어요. 몇 년 동안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여기 몇 장을 못 채울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진, 뽑힐 만한 사진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또 그 한두 장 때문에 찍는 거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전부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카메라, 다른 필름 카메라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좀 제 손에 익숙하고 또 이것만 주로 쓰다 보니까 이 카메라 다루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뭐 초점 맞추는 것도 정확하고, 요거 한번 다루는 법도 제가 실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얘는 흑백 필름입니다. 필름을 넣고 테스트로 찍는 거 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선 실제로 현상, 인화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넣으려면 이 필름 먼저 넣는 이 필름 박스 부분을 열어야 되죠. 여는 거는 여기 다시 되감기를 뽑으면 되는데 안 뽑히죠. 요거는 여기에 안전장치가, 왜냐하면 잘못 뽑히면 필름실이 팍 개방돼서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열게 여기 락이 또 있습니다. 얘를 살짝 밀어주고 위로 뽑히면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기면 툭 하고 열리죠. 여기 이제 셔터막이 있고 여기 필름실이 있고 여기 이제 감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어차피 여기는 다 요 부분은 노출되는 부분이라 소실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필름을 여기 보면 이 틈새가 있습니다. 이 틈새에 넣습니다. 밀어서. 뭐 한 2-3cm 들어가면 꽉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면 필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감킨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감킨 걸 이렇게 넣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닫아주면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감켜있는 이 부분은 햇빛에 이미 다 노출돼서 사진이 찍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아직 안 나온 부분부터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사진 찍히겠는데, 뭐 한 번 감으면 여기 한 번 이렇게 옵니다. 요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는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완벽하게 암실에 있던 필름통 안에 있던 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두 번째부터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뷰파인더를 보고 노출 정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카메라 노출 보겠습니다. 노출 보는 법은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시면 맨 위에 현재 그 노출 정보가 나오고요. 현재 조리개 값이 4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노출 상태는 마이너스, 한마디로 지금 빛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조리개 값을 숫자를 낮추면 노출이 더 올라가 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역시 노출이 올라가서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적정 밝기로 맞추려면 셔터 스피드를 낮추거나 조리개 숫자를 낮춰 가지고 조리개를 개방해야 됩니다. 조리개 값을 한번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한 2스탑 정도 낮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로 돼 있었고요. 4에서 2.8, 2. 이 상태에서 한번 노출 정보를 동일한 셔터 스피드로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밝기가 부족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다시 조리개 값을
조금 더 개방해 보겠습니다. 지금 2에서 최대 1.4까지 갈 수 있으니까 1.4까지 옮겨 봤습니다. 자, 한번 또 노출 상태를 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올라와서 적정 노출에서 약간 부족한 동그라미에서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그런 상태로 나옵니다. 동그라미에서 마이너스 혹은 동그라미에서 플러스 혹은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추는 곳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측광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적정 노출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조리개 값은 그대로 두고 적정 노출을 하려면 그때는 셔터 스피드 값을 낮춰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오래 개방을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적정 노출로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아까 원래대로 4로 조리개 값을 다시 되돌려 놓고 셔터 스피드로 다시 조리개 적정 노출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4로 지금 4로 지금 맞춰 놓고요. 다시 조리개 값을 조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조리개는 그대로 두고 셔터 스피드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현재 60분의 1초인데 좀 전에 3단계 정도 바꾸니까 적정 노출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스텝, 2스텝, 3스텝 8분의 1초로 적정 노출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조리개는 그대로 두고 셔터 스피드만 바꾸니까 현재 동그라미가 표시되면서 적정 노출로 나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나 혹은 조리개 값으로 적절하게 노출을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커스, 이게 AF가 안되고 수동 카메라다 보니까 이 포커스 초점 링으로 포커스를 잡아줘야 돼요. 포커스 잡는 방법은 이 뷰파인더 안에 가운데 또 중심 센터에 포커스를 잡는 원형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세로 기준으로 일자로 맞춰지면 포커스가 맞고 세로웠던 기준 영역이 지그재그로 어긋나면 그건 초점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모니터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포커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보면 모니터 테두리 세로 부분이 어긋나 있죠. 포커스가 안 맞았다는 부분이고 초점 링을 돌려 가지고 서서히 포커스를 맞추면 완벽하게 일자로 일치하게 되면 이게 포커스가 맞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초점 링을 돌리면 또 거꾸로 다시 안 맞는 상황이 됩니다. 초점은 한 포인트만 맞기 때문에 이 세로 영역을 보면서 초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동 카메라 촬영도 큰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뷰파인더를 통해서 초점과 노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별도의 LCD 창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옛날 수동 카메라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노출계, 초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콘 FM2에 대한 기본 사용법 한번 둘러봤습니다. 익숙하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조절할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쉽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필름 카메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실제 사진도 찍어서 한번 현상이나 인화도 한번 해보는 영상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스랜드였습니다.